서울기술사관의 김재원 교수입니다. 자, 대심도 도심지 터널 공사 시 주변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께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논리적인 흐름이죠. 논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논리적인 흐름과 논리적인 결론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건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주변에 미치는 영향 하면 이제 주변 영향을 검토를 해야 되겠죠. 뭐가 있는지 하는 검토를 하고요. 주변 영향을 검토했다면 뭘 한다? 주변 영향에 따른 영향 범위 평가, 영향 범위를 평가를 해야겠죠. 범위를 평가를 한다. 영향 범위 평가를 한 다음에 비로소 이 영향 범위에 따른, 즉 영향 범위에 따른 대책이 들어가겠죠. 대책에 영향 범위에 따른요. 자, 그럼 이제 어떤 부분이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대책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 범위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요 대책 구간은 이제 고위험군 얘기하는 거고요. 요 주의 구간, 이거는 이제 중위험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대책 구간 또는 무조건 구간, 이거는 이제 저위험군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흐름으로 간다고 볼 때 이 흐름에 대한 부분에서 영향에 대한 부분, 주변 영향은 물어본 질문 요지고요. 그 다음에 대책은 우리가 이제 물어본 질문 요지니까 이 가운데 뭐가 들어간다? 영향 범위에 따른 대책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영향 범위 평가가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먼저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주변 영향은 어떤 부분이 있나요? 물론 이제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떤 안전에 대한 영향과 그 다음에 환경에 관련된 영향이 있다라고 이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보통 주변에서 가장 큰 민원은 뭔가요? 공사를 할 때 가장 큰 민원이 뭐죠? 첫 번째는 건물 손괴예요. 즉 주변에 건물주가 있는데 건물주가 법인이 됐던 개인이 됐던 간에 건물주가 있는데 내 구조물의 손괴에 대한 민원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 큰 민원은 뭐예요? 소음 진동이죠. 그러니까 그 두 개가 가장 큰 영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하자면 건물에 대한 손상, 집안 침하로부터 이제 건물 손괴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있고요. 또 집안 침하에 대한 부분, 또 지하 수위 저하가 있는데 집안 침하로부터 건물이나 지상물, 즉 우리가 얘기하는 구조물이나 어떤 지상물의 손괴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해서는 뭐 두루두루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환경은 대소폐수지 하죠. 대기오염, 소음진동, 그 다음에 수질 토양오염, 폐기물이 있는데 가장 큰 거는 뭐라고요? 소음진동이죠. 소음진동.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발파진동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산먼지 정도가 되겠죠. 비산먼지. 물론 이거 말고도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변 영향에 대해서 이제 가장 큰 요인 두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큰 영향은 뭐죠? 일단은 집안 침하.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가장 민원이 많이 걸린다. 그 다음에요, 발파진동 같은 소음진동이요. 이것도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논리적인 부분으로 볼 때 이 지하수위 저하에 대한 영향은 굉장히 소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페이지에 뭘 쓴다? 지하수위 저하, 즉 간과하기 쉬운 지하수위 저하, 수위에 대한 저하 영향 평가에 대한 문제와 영향에 대한 부분과 대책, 이 부분이 강조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논리적인 흐름이란 건 뭐냐면 주변 영향과 대책을 얘기한다면 주변 영향을 검토를 하고 영향 범위를 평가한 다음에 영향 범위에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 즉 우리가 얘기하면 요 대책 구간, 요 주의 구간, 무조건 구간,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논술에 대한 어떤 흐름을 생각하면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안전이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영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집안 침하하고 소음 진동에 대한 영향 범위 평가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책에도 보시면 집안 침하에 대한 이완 영역에 대한 평가 또는 발파 소음 진동에 대한 발파 진동 영역에 대한 평가, 이 부분을 쓰고 대책을 써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건 뭐라고요? 지하 수위 저하에 대한 문제니까 이걸 별도로 3페이지에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께서 문제 푼 것이 전부 다 논리적인 어떤 흐름이 잘못됐다는 거죠.
즉 주변 영향을 얘기를 했는데 대책은 주변 영향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안 하고 그냥 각자 썼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논리적인 흐름을 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시면 영향에 대한 검토 절차, 이거는 뭐 절차도를 쓰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범위에 대한 산정, 이거는 2페이지 들어가야 되죠. 즉 영향 범위 평가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영향 범위에 대한 평가 내용이 있죠. 그래서 영향을 검토를 하고 영향 범위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영향 범위에 따른 대책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2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미치는 영향 하면은 어떻게 한다?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분류식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 환경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적어도 주요 영향을 쓰셔야 돼요. 즉 뭐가 주요 영향이에요? 집안 이완에 따른 어떤 치마 영향, 치마에 대한 영향도 상당히 크고요. 그 다음에요. 발파 진동에 대한 또 진동에 대한 영향 범위. 이게 이제 가장 크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분쟁이 일어나거나 이런 부분에서 제3자의 분쟁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뭐냐면 이른바 민원이 가장 생기는 게 뭐냐면 집안 치마에 따른 건물 손괴 또는요 뭐가 있죠 하나 더 집안 치마 말고 발파 진동이나 이런 소음 진동에 따른 민원이 가장 크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지하 수위저하에 대한 치마도 만만치 않은데 그게 간과되기 쉬우니까 어떻게 한다? 3페이지 강조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영향에 대한 부분은 안전과 환경으로 구분해서 쓰시고 가장 중요 요인을 강조를 한다. 중요 인자를 강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발파하고 치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책은 어떻게 해요? 이 가운데 영향 범위 평가를 하고요. 영향에 대한 범위에 따라서 대책을 할 수 있다. 즉, 무대책 구간, 우리가 얘기하는 요 대책 구간, 요 대책 범위, 그 다음에 요 주의 구간, 그 다음에 무조건 구간, 무대책 구간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페이지는 어떤 얘기를 해요? 지하 수위저하에 대한 부분이 간과되기 쉬우니까 지하 수위저하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조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논리적인 흐름은 상당히 논술에서는 중요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치는 영향을 쓰고 대책을 쓰라고 했으면 대책은 뭐예요? 영향에 따라서 대책을 해야 되겠죠. 즉 영향 범위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가운데 뭐가 빠졌다고 볼 수 있다? 영향 범위 평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요런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도심지에 근접해서 흙막이 가시설을 한다 또는 발파를 한다. 시공시 주의사항 또는 대책을 쓰라면 뭐예요? 근접도 평가라는 걸 한다고 했죠. 즉 근접도가 아주 초근접한 구간에서는 대책이 두 가지 대책이 들어가고 우리가 얘기하는 내적 대책과 외적 대책이 있는데 내적 대책에서는 터널에서의 보강 대책, 외적에서는 집안에서의 보강 대책이 있다고 한다면 자, 고위험군에서는 내적과 외적을 동시에 하는 대책, 중위험 구간에서는 내적 또는 외적을 하는 대책, 저위험 구간에서는 뭐 한다? 모니터링 하는 거죠. 계측.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논리적인 결론이요. 논리적인 결론. 먼저 논리적인 흐름을 대제목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결론을 먼저 생각한 다음에 답안을 쓰셔야 되겠죠. 자, 목차 없는 논술 보셨나요? 목차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내용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대제목을 먼저 잡고 결론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논술을 써야 되겠죠. 논술의 흐름을 잘 생각해 보십니다. 매번 똑같은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계속 잔소리를 해야죠. 귀에 못이 박히도록요. 자,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